안녕하십니까, 알리엇입니다. 네, 투표들 잘 하셨습니까? 저는 사전 투표했기 때문에 오늘 하루 종일 뒹굴뒹굴 하고 있다가 엑셀 실거래가 업데이트 이제 다 됐습니다. 네,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근데 놀라운 거는 강남 4구, 강남 3구뿐만 아니라 용산구 빼고 강동구까지 합친 4구가 오늘 또 폭락을 했어요. 계속해서 우하향이거든요. 근데 국토부나 부동산원 동향지수는 계속 올라간다고 그러잖아요. 그거 다 뻥이에요, 뻥. 호가지수예요. 호가는 안 그래요. 그리고 중위권에 있는 지역 있죠, 뭐 동대문구나 서대문구 이런 데 오르는 건 맞아요. 그런데 서울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하락 중이라니까요. 강남 4구의 비중이 워낙 커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자, 하나씩 볼게요. 요거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2년치입니다. 1년 반치예요. 25년 1월 달부터 서울 아파트 1520개 단지 시가총액의 84.9%를 차지하는 서울 아파트 1520개 단지의 실거래가 실질에서 1데이터입니다. 1데이터. 여기 날짜가 있는데 요거는 예를 들어서 이게 11호 대책이었을 거고 요게 1, 2, 3 이게 대통령 트윗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요게 5월 9일 그 양도세 중과세 이제 유예 종료한 날. 근데 이 고점이 2월 28일이에요. 이때부터 꾸준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명목은 조금 덜 빠졌겠죠? 이때는 물가지수가 아무리 올라도 명목지수가 많이 오르면 우상향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이 물가보다 못 오를 어떤 그런 국면이거든요. 이게 변곡점을 찾으려는 거예요. 자, 이게 어저께 데이터거든요. 오늘, 어제, 오늘, 어제, 오늘. 아주 미세하게 변하죠. 미세하게 변합니다. 거래는 조금 늘고요. 여기가 한 달 동안 신고되는 구간입니다. 요거를 좀 확대해가지고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뭐냐면 이건 25년부터지만 이건 2021년부터입니다. 25개국의 지역의 각각의 고점을 100으로 놨을 때의 그때 전고점을 돌파했느냐 마느냐. 여기 돌파한 동네 있고요. 돌파 못한 동네 있고요. 한참 진행 중인 동네가 있어요. 자, 이거 어저께 겁니다. 위에 거는 당연히 강남구입니다. 강남 3구예요. 밑에는 당연히 노도강일 거고요. 요 중위권이 뭐 동대문구, 서대문구 한 중가권 정도. 여기는 되게 세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강남 아파트가 올해 들어서 1년 내내 빠지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올라가고 있죠. 여기는 올라가다가 말죠. 자, 이거 어제 오늘 좀 미세하게 바뀌는 게 보이나요? 어제 오늘 잘 보시면 윗동네는 약간 주저앉는 느낌이고 아랫동네는 아직도 올라가겠다고 그런 느낌이고 밑에 동네는 그냥 오르락내리락 옆으로 기고 있다는 느낌이에요. 잘 보세요. 윗동네는 그러니까 요거는 21년 고점을 넘은 거예요. 여기가 윗동네는. 근데 여기는 아직 못 넘었지만 중위권은 올라가고 있고 여기는 옆으로 기고 있고요. 자, 어제 오늘 위에 동네는 조금 주저앉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어제 오늘 근데 밑에 애들은 올라가거나 옆으로 기거나. 그쵸? 여기 강북구는 올랐네 오늘. 그쵸? 강북구 올랐지만 이건 뭐예요? 도봉구는 안 오르네. 그쵸? 자, 이걸 갖다가 그냥 이렇게 보니까는 25개구를 다 깍깍 띄어서 보겠습니다. 아니 이거는 1년치입니다. 여기는 21년 전고점을 100으로 놓은 거고 요 자료는 작년 연말 있죠? 여기를 전부 다 100으로 통일시켜서 딱 놓은 겁니다. 그러면 아랫 동네 애들은 위쪽으로 가고 윗 동네 애들은 밑으로 가겠죠? 자, 그게 이겁니다. 아랫 동네 애들은 위쪽으로 가고 윗 동네 애들은 아래쪽으로 내려오고. 이렇게 어제 오늘 어제 오늘. 특히 강남구 잘 보세요. 강남구가 꼴등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성북구 동대문구가 1등이에요. 여기 강남구 잘 보면요, 이번 달 들어서 딱 거래가 신고가 되긴 됐는데 뚝 떨어진 거 보이세요? 어제 오늘 떨어진 거 보이시죠? 파란색 또 떨어지죠? 추세적으로. 그 다음에 초록색 강동구도 떨어지죠? 그쵸? 서초구는 안 떨어지네. 서초구는 계속 있지 않네. 근데 여기는 오르죠? 성북구 보세요. 오늘 또 올라. 동대문구도 올라. 그러니까 뒤죽박죽 섞여 있어요. 그런데 그 지역에 관심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전체적으로 보는 입장이라면 서울 전체를 합쳐서 봐야죠. 자, 그래서 하나씩 또 보겠습니다. 이번 달은 거래 건수가 이거 어저께 겁니다. 어저께 거. 이걸 볼게요. 오늘 걸 보면요, 오늘 17건 신고됐어요. 그러니까 이번 달은 그래서 뭐 계산에 넣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여기가 좀 빈칸인 게 많아요. 자, 오늘 보니까 374건이 신고가 됐거든요. 근데 5월달 게 339건, 4월달 게 26건. 그러니까 이제 4월달은 다 끝났어. 이제 5월달 거예요. 그 대신 이거는 토, 일, 월 3일치를 아니다. 아니네. 이건 하루 기준이네. 하루면 이렇게 거래 많이 된 거네. 그쵸?
네, 오늘이 수요일이다. 내가 좀 일요일이랑 착각을 했어. 오늘이 휴일이라서. 자, 이거는 어저께 화요일 하루치입니다. 하루치. 그래서 4월 거는 8,474건으로 거의 확정적으로 끝났고 많이 됐죠. 이번 5월 달도 5,274건. 5월 9일 이전에 거래가 직거래가 아니 토어제 그때 토어제가 아니구나. 양도세 중과 그 거래 때문에 거래가 집중적으로 됐고 그 이후에 아마 거래가 뜸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6월 달부터는 거래가 좀 한산해지지 않을까. 한 8,000건이 아니라 한 5,000건, 4,000건 이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요거는 이렇게 봤고요. 자, 요거는 어제 겁니다. 어제 거의 5월 달, 4월 달 이거 이게 6월 달이네. 6월 달 새로 바뀌었어요. 이게 5월 달입니다. 전월이 5월이에요, 이제는. 그리고 이거는 당일인데 이건 어저께 겁니다. 어제, 오늘. 그냥 어저께 보지 말고 오늘 것만 볼게요. 이번 달은 거래가 없으니까는 거의 납작이죠. 여기 보면 서울 마이너스죠. 인천도 살짝 마이너스, 경기도 살짝 플러스, 대전이 플러스가 많이 났네요. 전북이 플러스가 많이 났습니다. 자, 이거를 물가를 감안을 하면 요겁니다. 요거. 여기 보시면 거래가 없죠. 6월 달을 5월 달 물가 상승률 전월 대비 0.48% 정도 상승했거든요. 이번 달도 0.48% 상승한다는 가정하에 그래프를 그리면 얘네들은 일단 다 마이너스로 시작을 하겠죠. 왜? 물가만큼 빠져서 시작할 거 아니에요. 요거 이렇게 핸드캡이 주어진 겁니다. 그리고 지난달에 플러스인 서울도 실제로는 마이너스예요. 맞죠? 플러스인 달도 마이너스예요. 이렇게 왜 물가만큼 차감해 주니까. 물론 남은 동안 5월달 지수가 계속 올라가는다면 물가보다 더 상승하겠죠. 그렇게 플러스가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연간으로 올해 들어서 플러스 난 지역은 경기도, 경남, 서울시밖에 없어요. 나머지 전부 연간 마이너스야. 물가를 감안하면. 근데 서울도 이거 여차하면 다음 달에는 마이너스로 돌아섭니다. 자, 그다음에 이렇게 이게 이번 달에 그러니까 어제 오늘 이렇게 된 거고요. 자, 서울 25개국으로 보면 어제 거 뺄게요. 오늘 거 보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등락이 좀 있네요. 강남, 서초, 송파, 강동 4개국가 다 빠졌죠. 그리고 요 막대기의 그 등락률은 전월 평균 대비 올해 이번 달 평균이에요. 즉 1데이터가 아닙니다. 1데이터랑 월 평균 값이랑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1데이터는 하락을 했는데 월 평균 값은 오를 수가 있어. 왜냐면 계산하는 방식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1일부터 10일까지 30일까지 한 달 동안 봤는데 15일 날 점수가 떨어졌는데 말일 날 점수는 올랐어. 그러면은 1데이터로 보면 오르고 있죠. 그쵸? 월 중순보다 월 말에 올랐으니까. 근데 월 중순에 너무 많이 떨어져. 엄청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평균을 내보면 월 평균 값도 떨어진다니까? 즉, 월 평균 값은 떨어졌는데 일 종가는 오를 수가 있어요. 그 계산 방식이 달라요. 이건 엑셀을 제가 하는 맨날 봐서 알아요. 자, 이거는 오늘 이렇게 됐습니다. 자, 강남 사구가 폭락했죠. 이 정도면 폭락입니다, 여러분들. 하루치가 그러니까 소수점 한 자리이면은요. 송파구는 0.05니까 별로 급락은 아니에요. 근데 보세요. 강남 0.29%, 강동 0.32% 폭락이라니까 이 정도면. 다른 데가 아무리 올라도 강남 3구가 빠져버리면 서울 아파트는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번 달도 마이너스로 시작을 하네요. 지난달도 플러스인데, 자, 이거를 물가를 반영하겠습니다. 요렇게. 자, 여기 거래 없는 데 있죠. 이거 빵 프로잖아요. 그런데 얘네들은 0.48% 마이너스로 시작을 한다니까. 핸디캡 갖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이걸 줄이면서 플러스로 바뀌어야지 진정한 플러스죠. 자, 이거는 연간이고요. 연간으로 성북구랑 동대문구가 제일 많이 플러스입니다. 연간으로 마이너스인 데는요, 강남구가 제일 마이너스예요. 자, 이거 어저께 거거든요. 어제, 오늘. 보세요. 중량구가 더 빠졌죠? 더 빠졌죠? 자, 그런데 양천구는요, 마이너스 0.48% 시작을 했는데 보합으로 올랐어요. 왜? 이번 달 플러스니까. 보세요. 양천구 올랐잖아요, 이렇게. 성북구도 많이 올랐죠? 그럼 성북구도, 여기 성북구 있죠? 0.48%의 핸디캡으로 시작을 했는데 0.46 왜 그러냐면 이건 당월이구나. 당월. 여기 이거 맞네. 얘가 보니까 당월이 올라간 게 아니라 얘가 올라간 거야. 얘가 많이 올랐죠. 이렇게 성북구가 중저가 아파트들이 많이 오릅니다. 자, 거래는 어제 오늘 막대 올라가는 거 보이세요? 어제 오늘 뭐 요 정도고요. 이거는 이제 구별로 25개국인데
이게 4년 지내, 5년 지내, 어제 오늘 약간 늘어나는 거 보이세요? 잘 안 보이죠? 그냥 넘어갈게요. 자, 이것도 넘어갈게요. 이거는 그 뭐냐 15억 이상인 아파트들 거래 비중 얘기하는 거고. 자, 이것도 보면 이거는 평균 거래 단가인데 어제 오늘 잘 보세요. 빨간색 올라가는 거 보이세요? 요게 강남 3구 평균 단가거든요. 월 평균 단가. 요거는 지수예요. 근데 평균 단가 올라가죠. 다시 얘기하면요, 얘가 지금 올라가고 있다니까. 올라가고 있잖아요. 근데 지수는 빠지죠. 평균 단가가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아파트는 올라가는데 평균 단가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저가 아파트, 중저가 아파트들이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중저가 강남에서 20억이면은 초저가잖아. 초저가 완전히 싸구려잖아. 강남 사람들이 볼 때는 좀 배알이 꼴리죠. 그러니까 60억, 70억 이런 압구정 막 이런 게 거래되는 게 아니라 실수요자들이 주로 찾는 20억 안팎의 아파트들이 거래가 된다고. 강남 3구에서. 그러니까 평균 단가는 떨어지죠.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은 올라가는데 평균 단가는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앞으로 아파트가 엄청 올라갈 것 같으면 고가 아파트들이 계속 거래가 되면서 끌어올려야 되거든요. 고가 아파트는 잠잠한데 그보다 싼 아파트들이 거래가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최근 들어서 어떻게 돼요? 평균 단가 올라가죠. 이거는 비싼 아파트들이 거래가 엄청 되는 거야. 이제는 몇 달 전에 비해서는. 그런데 문제는 떨어져서 거래가 많이 되는 거야. 잘 보세요. 비싼 아파트들이가,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요, 싼 아파트들이 거래가 많이 된다는 뜻이고, 이거는 비싼 아파트들이 거래가 많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가격이 오른다는 뜻이고, 이건 가격이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이건 보세요. 가격이 오르는데 싼 아파트들이 거래가 많이 되는 거고, 이거는 비싼 아파트들이 많이 거래되는데 가격이 떨어지고 있어. 즉 70억짜리가 10억 떨어지고 50억짜리가 5억 떨어지고 막 이런 식으로 거래가 많이 된다고. 지금 강남 3구가 그렇지 않았어요? 요거는 요 정도로 넘어갈게요. 자, 경기도입니다. 이거 어저께고 이거 오늘 겁니다. 오늘 보니까 분당이 좀 빠졌네요. 그쵸? 광명도 좀 빠졌네요. 이번 달은 거래가 쏘쏘하네요. 자, 이거를 물가로 나누면 이렇게 반영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는 명목이고요. 이거를 여기다 물가를 반영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핸디캡으로 0.48%씩 빼서 시작한 거예요. 이건 어저께 겁니다. 자, 어제 오늘. 잘 보세요. 파주가 플러스로 바뀌죠. 오늘. 그 다음에 이거는 뭐야? 분당이 빠지네. 오늘 분당이 빠졌다고 그러니까 빠지는 거래. 이렇게. 앞으로 이거는 차근차근 볼게요. 자, 서울입니다. 서울 이건 어저께 거고요. 이건 오늘 건데 보니까 여기에 보니까는 신정동, 목동이 오늘 올랐거든요. 목동 아파트가. 그다음에 여기 도곡동 빠지죠. 압구정 빠지죠. 단단하게 빠진 게 많죠. 시가총액 큰, 이게 주로 강남 3구가 여기 포진돼 있거든. 145개 동이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거를 또 물가를 반영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동별로도 핸디캡으로 시작을 합니다. 거래가 안 돼서도 일단 마이너스예요. 얘네들은 물가를 미리 넣는 거예요. 원래 7월 2일 날 물가 데이터가 나오면 넣어야 되는데 제 성질이 좀 급하잖아요. 그래서 미리 지난달과 똑같은 물가 상승률이라는 전제를 여기다 깐 거예요. 자, 보면은 비싼 아파트들 좀 전부 죄다 마이너스죠. 이렇게 뒤로 가면 갈수록 플러스가 많죠. 아직은 중저가 아파트들은 오르는 중이에요. 근데 강남 3구가 급락을 하고 있다고. 반등하다가 실패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서울 전체를 얘기할 때는 하락하는 게 맞아요. 성북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오르는 게 맞아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폭락하는 게 맞아요. 저는 다 데이터를 보고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무슨 조사를 하거나 그게 아니고 국토부 실거래가 계약서를 다운받아갖고 지금 그래프를 만든 거라고요. 자, 이거 어제 오늘 뚝 떨어지죠? 화곡동 떨어지고 도곡동 떨어지고 신정동은 오르고. 그러니까 신정동은 물가 하락 상승률보다 더 오른 거야. 그러니까 빨간색이 나오죠. 그리고 위에 거는 각 동별로 145개 동별로 실질 지수가 연간 얼마나 올랐나 내렸나. 여기 보니까 여기 주로 강남이에요. 여기 보실까요? 쭉 볼까요? 앞에 거 보면 많이 오른 데가 석관동, 양평동, 장지동, 장안동, 본동, 풍납동, 장위동, 홍제동, 대림동, 대방동, 구로동, 하울곡동, 가양동, 종암동, 용두동, 봉천동, 염창동, 기름동, 제기동, 송파동, 월계동, 응암동, 답진리동, 마장동 이러죠. 근데 하락이 큰 데는 보세요. 역삼동, 대치동, 압구정동, 내발산, 방이동, 방학동, 개포동, 고덕동, 아현동, 가락동, 오금동, 신천동, 반포동, 도곡동, 서초동 전부 고가 아파트들이죠. 지금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자, 이거는 서울 25개구를 각각의 올해 들어서 봅니다. 강남구는 우주장창 빠지죠.
이거 좀 이따 볼게요. 이거 어제 오늘 어제 오늘 어제 오늘. 특히 요 끄트머리가 밑으로 툭 보이는 거 보세요. 방향이 점점 더 기울기가 더 급해진다니까. 이건 나중에 확대하는 건 나중에 볼게요. 요거는 1년치잖아요. 요거는 2년치입니다. 2년치. 작년 1월부터예요. 자, 강남 상고 올랐다가 빠지는 거 보세요. 이 상승을 이끈 게 강남, 서초, 송파 얘네들이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급락을 하고 있다니까. 그런데 못 오르고 있던, 예를 들어서 연끌5적 인덱스는 그 노도강에서 50개를 고른 거거든요. 니프티 피프티는 강남 3구에서 50개를 고른 거예요. 센 놈들만 고른 거예요. 그래서 강남 3구 폭등할 때 노도강은 이 정도밖에 못 올랐어요. 겨우겨우. 그러다가 얘네가 꺾일 때쯤 되니까 그때 뒤늦게 올라. 그런데 언론에서는 뒤늦게 오르는 데를 주목을 한다고, 이렇게 빠지는 거는 주목을 안 하고. 자, 이건 강남 3구고요. 스타 지수는 서울 아파트 전체에서 100개를 고른 거고, 니프티 피프티는 강남 3구에서만 50개를 고른 거예요. 약간 좀 달라요. 모양이 좀 비슷하긴 하지만 좀 등락이 조금 달라요. 이건 어제 오늘 눈에 잘 안 보이죠? 여기 떨어진 거 보이세요? 특히 강남 거 잘 보세요. 어제 오늘. 자, 그다음에 여기서 얘기한 게 이거예요. 이거. 자, 오늘 거 딱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확대해서 이렇게 볼게요. 요게 오늘입니다. 오늘 것 중에 누적을 시키면 4월 게 있고 5월 게 있고 6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6월 달은 거래가 몇 건 없다니까. 이거 어저께 겁니다. 어저께 거 넘어가고 어제 오늘. 자, 이게 어저께 당일 변동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딱 보합이야. 오늘입니다. 오늘은 마이너스인데 보세요. 요게 중요한 거예요. 요게 내가 볼 때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요렇게 강남 4구가 급락을 했다니까. 플러스 인덱도 많이 있어요. 성북구도 올랐고, 광진구도 올랐고, 동대문구도 올랐고, 은평구도 올랐고, 양천구 올랐고, 특히 구로구는 폭등을 했어. 그런데 강남 4구가 빠지면 서울 아파트 전체가 마이너스라고. 왜? 얘네들이 세대수도 받고 비싸기도 하고, 이런 걸 우리가 지수 기여도라고 그러거든요. 삼성전자가 조금만 올라도 지수가 엄청 오르는 거나 그런 거랑 같은 거예요. 왜냐면 비중이 높잖아. 자, 당월 마이너스로 출발하네요. 그쵸? 플러스도 보이긴 하지만 이제 문제는 전월인데 0.2%밖에 플러스가 아니에요. 지난달에 물가가 0.48% 올랐다니까. 근데 그러면 이거 실제로는요 0.28% 마이너스예요. 실질 지수로는. 그게 뭘 뜻하는 거냐면 우리 아파트가 안 빠졌어 해도 알게 모르게 내 이자가 나가고 내 취득세가 조금이라도 거기 섞여서 나가고 이렇게 된다고. 그런 걸 차감하는 걸 갖다가 물가 환산 딱 CPI 어저스티드 인덱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 지수는 변곡점을 찾을 때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폭등할 때는 물가 따질 필요가 없어. 물가 100날 올라봤자 소용없다니까. 예를 들어서 물가가 엄청 올랐고 이번 달에 0.7% 올랐어. 그럼 뭐 하냐고. 아파트가 5% 올라버리면 대폭등인데. 근데 언제 이게 필요한 거냐면 아파트가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뭔가 좀 뭐랄까 탄력이 약화됐고 찔끔찔끔하게 못 올라. 그 찔끔찔끔 오른다는 게 실질적으로 마이너스란 얘기예요. 물가보다 못 오르는 거니까. 자, 어떤 아파트가 올랐나 보면 여기서 볼게요. 보세요. 여기 좀 확대, 요 정도 확대하면 다 보이나? 요 정도. 요 정도 볼게요. 자, 강남구 0.29% 마이너스입니다. 오늘 거예요. 오늘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입니다. 여기 보세요. 도곡 타워팰리스 5.75% 폭락이에요. 압구정 구현대 2.5% 마이너스예요. 여기 그다음에 대치 성경 1차도 2.1% 마이너스고. 그 다음에 서초구도 아리팍도 마이너스고요. 잠원동 신반포 4차 2%나 폭락이에요. 여기다 잠원 동아아파트는 5.5% 폭락이고 송파구는 조금밖에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는 그게 폭락이라고는 안 해요. 그래도 헬리오도 빠졌네. 문정동 올림 현민이도 빠졌죠. 강동구 0.32%는 이거 폭락이에요. 뭐냐면 둔촌 오파포가 시가총액 우리나라 1등이거든요. 1.5%나 빠졌다고. 그 다음에 강동구에서 시가총액 5등인 암사동 강동 롯데캐슬 마이너스 1.2% 하락. 네. 그 다음 이거는 1등부터 800등까지인데 어제 오늘 막대기가 오르락내락한 거 보이죠? 그냥 이건 제가 보려고 만든 거니까 그냥 여러분들 구경만 하고 넘어가세요. 자, 이거는 1등부터 200등까지 시가총액인데 어제 오늘 예를 들어서 여기 갑자기 뚫었죠? 푹 뚫었죠? 이게 목동 12단지라니까. 목동 12단지가 폭락을 했다가 회복을 한 거야. 어느 정도. 그러니까 오늘 신정동이 올랐지. 자, 그 다음에 또 뭐 있나? 도곡동 타워팰리스 2차 있죠. 요막 6.3%인데 갑자기 뚝 떨어졌죠. 어제 오늘 그런 게 많습니다. 여기 많아요. 네, 일일이 설명 안 하고 넘어갈게요. 자, 이제부터 서울 25개고 아까 그걸 잘라서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아까 이게 뭐냐면 어딨냐 이거네. 자, 이거 어제 오늘 이거를
그 강남구만 제가 좀 잘랐습니다. 강남구만 잘랐어요. 이렇게 여기 이거 볼게요. 자, 강남구부터 볼게요. 여기서 여기 분홍색 있죠. 분홍색이 명목지수입니다. 빨간색은 물가를 차감한 실질지수고요. 비교하려고 초록색이 서울아파트 명목지수고요. 이건 서울아파트 실질지수입니다. 서울아파트 실질지수가 드디어 마이너스로 바뀌고 있어요. 자, 어제 오늘 중요한 건요. 여기 끝을 보세요. 끝을 뚝 떨어지죠. 뚝. 자, 서초구는 끄트머리가 빠지진 않았네. 그쵸? 보세요. 2.29 마이너스가 2.26 마이너스니까는 올랐다니까. 오른 거예요. 이거 서초구는 오른 거예요. 근데 그 앞전 애들이 많이 빠져가지고 평균값이 떨어진 거야. 즉 얘는 1 종가는 마지막 값은 올랐는데 오르잖아요. 2.29에서 2.26으로 0.03 정도 오른 건데 문제는 전체 평균값이 떨어지고 있다니까. 그 다음에 얘는 송파구는 평균값도 떨어지지만 끄트머리도 떨어지죠. 송파구 어제 오늘 자, 강동구 어제 오늘 얘는 최근 거는 거래가 별로 없는데 앞에서 거래가 빠졌네. 여러분들 송파구가 막 상승 전환했다고 몇 주 전에 막 나왔잖아요. 그게 이거 얘기한 거야. 이거 재차 하락한다고. 그럼 조만간에 몇 주 안에 송파구 다시 하락으로 전환 이런 뉴스가 아마 나올 거예요. 왜? 실거래가가 이렇게 하락하면 호가가 그래도 한두 달 있다가는 빠지더라니까. 자, 정리합니다. 강남 4구가 급락을 한 게 심상치가 않아요. 그 막대 그래프가 아까 어디 있었냐? 이거였나? 아, 이거였나 보네. 자, 이거. 오늘 강남 4구가 폭락을 했다니까. 얘네가 빠지니까 나머지 애들이 플러스가 나는데도 꽤 많은데도 불구하고 구로동은요 아무리 폭등해도 지수에는 영향이 적어요. 왜냐면 여기는 단지의 세대수가 적고 단지마다 막 5,000세대 이렇게 있지 않잖아요. 왜냐면 작은 단지들이 많아요. 구로구엔 특히 나홀로 아파트가 되게 많어. 그리고 가격도 중저가예요. 근데 강남구 엄청나게 비싸잖아요. 서초구나 이런 데도. 자, 이게 제가 볼 때 중요한 것 같다니까. 결국은 그 강남 3구를 잡으면 이재명 정부의 목표가 강남 3구 때려잡기거든요. 그게 성공하고 있다고 봐요. 근데 언론에서는 강남 3구 빠지는 거 별로 보도 안 하고 뭐 서대문구 신고가 나왔다느니 홍제동에 신고가 나왔다느니 그런 얘기만 자꾸 하면서 마치 전체 서울이 불량인 것처럼 하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더라. 강남 부동산 가보세요. 다 울고 있지. 나 5억 빠져서 10억 빠져서 이러고 있지. 하여튼 오늘 투표 안 하신 분들 투표하시고요. 미리 하신 분들은 편히 쉬시면서 엘리엇 방송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엘리엇을 응원해 주시는 방법은 오늘 투표를 갔을 때 거기에 볼펜 가져가서 1번 거기다가 X표 찍찍 긋고 엘리엇 이렇게 2번에 돼야 되나? 나 몇 번 해야 되지? 자, 7번이구나. 엘리엇이 무조건 좋다. 이유 없이 좋다. 7번. 네. 괜히 또 내가 오늘 1번 뭐 아니면 2번 이게 하면은 맨날 하던 그 퀴즈 내면은 또 괜히 또 민주당 또 국힘당 또 이렇게 그럴까봐 저는 무당층이에요. 올리고당 포도당이에요. 네. 어쨌든 여러분들 응원 댓글 좀 달아주세요. 네.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래야지 엘리엇 지치지 않고 이렇게 열심히 엑셀 작업해서 저만 보진 않고 여러분께도 나눠드릴게요. 이건 제가 솔직히 이 엑셀 프로그램 이런 거 다 제가 공부하려고 만들었던 거거든요. 차츰차츰 그래도 실거래가 하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이렇게 소개해드리는 거니까 계속 공유하고 싶으시면 7번 오늘은 1번 2번 하지 마세요. 7번 괜히 또 막 1번 막 댓글에 1번 막 써있으면 이것도 무슨 뭐 정치성이야 무슨 오늘 투표 몇 번 했냐 그것도 하는 거였구나. 7번을 찍어주세요. 7번이 무슨 당이에요?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편히 쉬세요. 부동산 일본처럼 될 가능성 높아. 폭탄 돌리기다. 대구에 가서도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이 될 것이다. 하우징 마켓이 티킹 밤이래요. 비즈니스 타임즈에 가서도 일본이 걸었던 길과 비슷한 길로 쳐내려가고 있다. 민간 신용이 피크 칠 때 206%였고요. 생산 가능 인구 비중이 피크 치고서요. 꺾이기 바로 직전이에요. 우리나라만 가계와 기업이 둘 다 100% 넘어버렸어요. 그래갖고 220%가 된 거예요. 우리나라가 앞으로 향후 이런 길을 겪을지 않을까. 일본은 91년이고요. 우리나라는 2021년이고 미국, 유럽은 2006년도예요. 그래서 대통령도 지금 잡지 않으면 일본처럼 일어설 수 없는 27일 후에 내각이 결성되자마자 이런 걸 발표합니다. 1990년 3월 27일인데 부동산 융자 총량 규제 627입니다. 날짜까지 똑같아요. 대출 총량 관리에 90년에 범죄와의 전쟁 들어보셨을 거예요. 노태우 대통령 때 일본에서 야쿠자와의 전쟁이 선포가 돼요. 야쿠자들이 일본의 부동산 법을 만드는데 야쿠자가 엄청
엄청난 기여를 했어요. 폭락할 때도 기여를 했어요. 폭력단 신법이라는 거를 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부동산 고가 매입.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노태우 대통령의 어떤 귀를 거의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토지세를 그때 처음으로 만드는데 우리나라에 종토세를 배워갔다고 나와요. 근데 지금 잘 보시면 보유세. 부동산 잡는 데는 보유세만큼 확실한 게 없거든요. 여기 보면 BIS 8% 기준 이겁니다. 위험 가중치 RWA라고 해가지고 그 BIS의 분모가 RWA예요. 부동산값 30% 하락 유도. 그래서 지금 버블을 지금 미리 터트리려는 거거든요. 1주택업계 가격 파괴 돌풍 40% 내려. 이게 지금의 LH라고 생각을 해요. 35년 전에 쌍봉이 지금 우리나라 서울 아파트의 쌍봉과 상당히 비슷하. 그러면 우리가 6.27 대책 이후에 7개월 더 가면 고점이 몇 월 달이냐면 1월 달에 1월 달. 그러면 우리나라는 3월 달이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1월 23일 날 트윗을 시작한 거예요. 3.27 대책 나오고 나서 주는데 10%, 6%, 3%, 0% 대출이 빵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회수도 같이 들어간 거거든요. 3.27 대책 때 총량 규제 딱 하니까 대출이 15%, 10%, 5%, 4%, 빵. 6.27 대책 총량 규제 이후로 환갑률이 방향이 꺾였죠, 방향이. 그러니까 얘가 소장님 말씀처럼 에너지가 줄어들어요. 부동산 대책은 3.27 융자 총량 규제인데 우리나라는 6.27 대출 총량 관리예요. 단어만 살짝 바꾸고 똑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은 투기와의 전쟁, 특히 다주택 투기 세력들 지조라는 걸 도입을 합니다. 토지세입니다. 우리나라는 보유세라는 걸 지금 이번에 지방선거 끝나면 7월 달에 할 것 같아요. 이것도 많이 올릴 것 같아요. 그리고 토지공개년도 슬슬 얘기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노태우 대통령이 처음에 하다가 실패한 거거든요. 은행을 압박한 수단이 BIS 8% 맞춰갖고 위험가중치 RWA가 25%라고 지금 아마 3, 4월 달에 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전부 일본의 30년 전에 BIS 8%랑 지금의 위험가중치 RWA 25%랑 LH 가격 파괴 열풍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77년부터 90년 10월까지 13년 5개월 상승을 합니다. 어쨌든 3월 달에 의미 있는 하락이 오지 않겠나.